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정말 민감한 소재이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영역이긴 한데, 정말 이거는 정말 이쪽 업에 근무하신 분이나 아닌 일반인 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말고 2개 영상, 시리즈로 3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뭐 이런 얘기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필요하신 분들만 정보를 이렇게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크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진 않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3가지 영상은 정말 이거는 일반 대중분들도 꼭 좀 알았으면 하는 정말 유익한 부분에서는 진짜 팩트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사실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좀 보시고, 수고하신 분들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노출돼서 그분들도 기존에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크레인의 뒷부분을 이렇게 줌하고 있죠. 예, 저 부분이 보통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그 밸런스 웨이터라고, 우리가 물건을 들기 위해서 이제 하중을 뒤쪽으로 분산하기 하면 물건 들기 용이하겠죠. 크레인도 보통 저런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서 저런 웨이트들을 항상 장착하고 작업을 합니다. 특정 장비부터 예를 들면 뭐 한 크레인 뭐 25톤 크레인이냐, 50톤 크레인이냐, 아니면 100톤 크레인이냐, 뭐 이렇게 나눠지겠죠. 보통 크레인들은 저런 웨이트를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날 작업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있긴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영상 서두에 나와 있는 영상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날 그 크레인이 물론 다른 조건도 있었겠지만 사고 났던 직접적인 원인, 그게 바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웨이트의 부재입니다. 보통 크레인이 웨이트를 선택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제일 안전한 건 완전한 거, 그죠? 풀 웨이트, 그러니까 이 크레인이 적재할 수 있는 웨이트에 정규 웨이트를 다 찼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그 상태에서 컴퓨터에 나와 있는 재원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일단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재원표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재원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자, LTM 1100 5.1. 자, 5.1은 이건 버전인 거니까. 자, 장비 이렇게 측면을 보면은 주행할 때죠. 자, 이게 붐대고요. 이렇게 길어진 게 붐대고, 요 뒤에 부분, 요 비어있는 공간 있죠. 요 비어있는 공간에 웨이트가 설치되는 장소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그 사진으로 먼저 사진을 보여드린 부분, 요 부분이 평소에 주행할 때는 이렇게 비어 있고요. 현장에 도착을 하면 이게 붐이 들어지고 180도 돌아가면 요 뒷부분이 되겠죠. 여기다 웨이트를 추가로 화물차 실콘 웨이트를 야적을 한 다음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싼 다음에 회전해서 거치가 됩니다. 자, 거치가 됐을 때, 자, 지금 보면 재원표에 보면 붐 길이가 나와 있고요. 아웃트리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게 웨이트 양이거든요. 35톤 풀 웨이트를 찼을 때의 조건이에요. 자, 조건이, 자, 붐은 최대 몇 m까지 뽑을 수 있다? 52m까지 다 뽑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0m의 거리 얼마? 자, 48m에 2.2톤을 가능한 겁니다. 이 웨이트를 다 찼을 때의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 영상에서 보면 웨이트를 덜 찼죠? 덜 찼거나 안 찼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요 찼을 때의 조건, 웨이트를 다 찼을 때는 그냥 이 거리까지 안에 48m 안에서는 작업이 가능해요. 자, 뭐 가까운 데서는 95톤까지 들겠죠. 제일 가까운 데까지는. 자, 내려가 볼까요? 조건을
자, 여기서 보면은 자, 26톤 웨이트 한 장 정도 들찬 거죠. 자, 더 내려가 보면 웨이트가 15톤, 그 다음에 웨이트가 11.5톤, 그 다음에 요거는 0톤. 0톤은 보통 저기 그 웨이트를 안 찼을 때 아까 주행할 때 거고, 지금 자 11.5톤 요거는 기본 웨이트라고 해서 아까 뿔 달려 있는 그 기본 웨이트만 찼을 때의 조건입니다. 자, 아까 조건이랑 비교해 볼까요? 자, 아까 조건에서는 52m까지 다 뽑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자, 이제 50m까지 다 뽑을 수 있네요. 재원이 여기 나오니까. 그런데 52m를 뽑았을 때 얼마큼까지 거리를 작업을 가능하냐? 자, 여기 뭐 1톤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가보면 자 36m 거리밖에 작업이 가능 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하면 이렇게 보면 자 이 크레인이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는데요. 자, 요 앞에 위에 긴 거 보조 부분 무시하시고요. 52m까지 웨이트를 다 찼을 때는 자 쭉 내려가 볼까요? 여기까지 거리 2.2톤 요 보이시죠? 여기까지 가능한데 자 보시면 48m까지 가능해요. 근데 아까 웨이트 안 찼을 때 얼마? 다 뽑고선 여기 36m 36m는 이 정도 각도죠. 이 정도 각도 이상으로 숙이면 어떻게 되나? 차가 전도된다. 그러니까 같은 100톤이라고 해도 그냥 우리가 외관상으로 100톤 했으니까 100톤 일을 하고 뭐 이만큼 거리를 작업하겠구나 하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조건에 맞게 이 차는 현장에 투입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에 맞게만 일을 해주면 되는데 뭐다? 현장에서는 100톤인데 왜 그것도 못 들어? 100톤인데 왜 100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 없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렇게 일을 시켜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일을 지시 받더라도 그렇게 일을 절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작업하라는 작업자분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이거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기술자 작업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그거에 맞게 작업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지금 사람이 뭐 거의 욕심이죠, 욕심. 자, 보통 저 영상에서 넘어진 크레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웨이트를 다 차고 가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고요. 그 다음번으로 궁금한 거는 이 웨이트를 차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 왜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장비를 처음에 요구할 때는 내일 25톤 크레인을 하루 쓰겠습니다. 일정 잡아주세요. 아니면 50톤을 잡아주세요. 아니면 100톤을 잡아주세요. 현장은 현장 나름대로 그 업무의 특성을 살려서 그 필요한 장비를 그 업체에 요구를 합니다. 또 업체에서는 뭐 25톤을 보내줄 수도 있고 50톤을 불러다른 대로 보내줘야겠죠. 자, 25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예를 들어서 뭐 30m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50톤은 뭐 36m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100톤은 아까에서 보듯이 뭐 48m까지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만큼 거리에 대해서 작업할 수 있는 만큼 비용도 차등이 나겠죠. 자, 근데 현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25톤을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이제 크레인 사무실에 요구를 했고요. 근데 크레인 사무실에서는 25톤이 있을 경우에는 보내줄 수 있지만 없는데 100톤이 있어요. 그럼 100톤을 25톤 대신해서 보내주겠죠. 자, 25톤 대신해서 100톤을 보내준다. 그러면 어차피 차 하루 놀리느니 대신 25톤이 할 일을 대신 100톤이 가서 일을 해주면 현장에서도 좋아하겠죠. 왜냐면 그 기존에 불렀던 차보다 더 넓은 영역의 일을 해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크레인만 갔다가 작업해주고 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100톤 클래스 장비들은 웨이트를 별도로 운송해주는 화물차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뭐 사무실에 그런 차가 비치되어 있는 업체도 있지만 없어서 외부 화물차, 용차라고 하죠. 화물 운송 비용을 추가로 들여서 보내기도 해요. 100톤을 부르면. 근데 자, 여기서 크레인만 가서 작업을 해준다? 그러면 크레인 자체에 있는 웨이트를만 이용해서 25톤 일을 대충 대변해서 해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크레인 사업주는 추가 운송 비용이 안 드니까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25톤을 불렀는데 100톤이 왔어.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큰 일을 해줄 수 있겠네. 근데 그런 바람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크레인 웨이트를 다 차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재원표 설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크레인은 100톤 크레인이 아니라 덩치만 100톤 크레인이지 할 수 있는 용량은 100톤 크레인의 바운더리까지 작업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충분히 기사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현장 가서도 오늘 뭐 25톤 대파리로 온 거라서 그 영역만 해줄 수 있습니다. 붐도 충분히 다 뽑지 못하고 25톤 영역만 뽑아서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서로 협의하에 할 수 있지만 작업자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작업에 하면서 이제 약간 무시되는 경우가 한 가지 뭐냐면 조금만 더. 자, 물론 뭐 반장급, 팀장급 아니면 현장 관리자급 분들은 알죠. 저 크레인이 100톤 크레인으로 왔는데 요런 여건 때문에 그만큼 일을 못 해준다. 근데 작업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죠. 그래, 이거 뭐 보면 이렇게 더 뽑아가서 작업을 해주면 되지 왜 안 해? 그럼 그거를 일일이 기사가 가서 설명해 주느냐? 그런 데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크레인도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장비에 그 추가적인 웨이트가 설치가 안 됐을 경우는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 바운더리다 하고 그 이상 작업하면은 멈추게 다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물론 작업 그만큼 설정해서 작업해 주면 되는데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과외적인 작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현장 작업자분들이 이거 작업 물건 이제 이제 올려주세요 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불러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림잡아서 불러주신다는 거죠. 자, 크레인이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의 그 차이점은 인계치를 딱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그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의 총평은 크레인을 이용하는 조정하는 조종자나 아니면 그걸 작업하는 그 사용자나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현장 업무에 맞게 일을 시키고 그거에 맞게 안전 하중 안에서 조건 안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사고 나신 분이나 피해자분들의 정말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아픈 일이기도 하고 사업자분도 그렇고 아니면 거기 있는 관리자분도 그렇고 많은 피해를 보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일반인들도 이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영상을 봤을 때 단순히 그냥 크레인 왜 넘어가지? 멀쩡한데? 무슨 조건이 있겠지. 우리는 그 크레인이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해만 치중하지 왜 났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일단은 상호간에 작업할 때 뭐 관리자 아니면 이 장비를 조정하는 운전자 그 다음에 현장 또 팀장님 여러분들이 이 작업에 대한 이해를 서로 약속을 다 하고 그 바운더리까지만 합시다라고 그것만 준비된다면 앞으로 이런 사고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생명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